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지금 저 뒤에 두 개의 글자가 있죠. 제가 어설프게 쓴 건데 저게 도대체 무슨 글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두세 번 있었습니다. 저것은 지킬 수의 가운데 중자를 저렇게 나름대로 창조적으로 써본 것입니다. 중을 지켜라. 이때 중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 중용, 균형 잡힌 시각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수중이라고 써봤고요. 그리고 뒤에 교육이라고 써놓은 것이 보이죠? 칠판에. 저것은 맹자의 군자 삼락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 형제가 모두 살아계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아 부끄러움이 없는 것, 두 번째 즐거움. 세 번째가 천하 득영재, 천하에서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4년회 교단했을 때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교육을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생기부를 바탕으로 거기에 얽힌 경험들을 진솔하게 써내려가면 된다라고 했는데, 막상 여러분 자신이 해보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첫 문장의 합격을 좌우하는 자기소개서 기본편, 심화편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자기소개서도 제가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술 면접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구술 면접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면접 구슬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굴을 먼저 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교수님께서 두 가지를 제시해 주겠죠. 하나는 제시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대학마다 문제가 제시되고 그것을 5분 또는 3분 아니면 10분 정도 숙고한 다음에 교수님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 그것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교수님과 사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아니면 생기부를 바탕으로 한 질문 또는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면접, 처음에 들어와서 교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가, 그래서 3초가 합격을 좌우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손짓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아니면은 밖에서 받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서두를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가 저는 3초가 합격을 좌우한다고 봤습니다. 들어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첫 마디 떼는 것을 보면서 교수님은 그래, 이 학생 합격이야.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부모님께서 채점관이라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표정, 또 말하는 태도 보고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3초가 합격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감히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책에 기술해 놨지만 만에 하나 책을 보지 못한 학생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동영상 강의로 부족하지만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기출문제는 어떤 것들이 출제되었고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는지 이것도 시간 나는 대로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되시나요? 구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모님과 대화하듯 아니면 3년 동안 여러분을 지도해 주신 학교 선생님과 질의응답하면서 공부했던 것처럼 차근차근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죠. 어떻게 차근차근 이야기합니까? 여유로워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방법론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이제 제시해 드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 연습하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그래서 5단 구성법,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거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너무나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도식화된 것처럼 보여서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5단 구성에 맞춰서, 물론 가능한 변형을 주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5단 구성법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기출문제, 또 예상문제, 또 교육 시사에 관한 문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는 면대면 수업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술 면접은 이제 면대면 수업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극히 소수의 인원과 또 저를 꼭 필요로 하는 학생들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5단 구성법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요? 먼저 두 가지 구성을 명쾌하게 사용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가, 이유, 원인, 근거를 대주면 되겠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와서는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라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다른 견해도 있고, 또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그러면 교수님께서 처음에 주장, 두 번째 의견에 대한 근거, 그리고 세 번째 물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내 걸 양보하고 상대 것을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포용 능력, 그러나 네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해결책. 이제 다섯 번째 가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 교수님께서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는 거죠. 따라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주장합니다라고 가면 되겠죠. 그럼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 왜냐하면 그것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물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러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견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네 번째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한 문제점들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따라서 그러므로 이것을 주장합니다 하면 너무나 단조로우니까 두 번째에서 어떤 이유 근거를 먼저 전제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근거로 1번 이것을 주장합니다 라고 하면 명쾌하겠죠. 이렇게 해서 1분 30초에서 1분 40초 정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면, 또 교수님은 그것을 듣고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추가 질문을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하면 되겠고요. 물론 대학마다 여러분이 제시된 문제를 받고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는 대학도 있고, 또 그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께서 질문하시면 또 여러분 답변하고, 또 추가 질문 오면 답변하고, 그것은 약 10분 정도 보는 서울교대 정도 되겠죠. 요즘도 서울교대는 거의 한 8분 정도 본인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정도, 즉 제시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한 2, 3분 정도 질의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또 생각보다 5분 정도 발표하고 5분 정도 충분히 대화 나누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민감해지고, 또 어디에서 교육받을 것도 없고 해서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현재 교사로 있으면서, 그리고 이투스, 또 그 밖에 방송업체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선배와 많이 인연 맺었잖아요. 또 많이 들어갈 때는 한 해에 400~500명씩 저희 김항식 연구소에서 합격생이 배출되기도 했었고요. 그 학생들이 벌써 교사 한 10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14, 15년 됐으니까요. 그 선배들이 교단에서 저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교육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후배가 돼서 교육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교육 잘 받으시고요. 또 저하고 인연이 되면 또 저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또는 면대면 수업이 혹시 있게 되면 그때 또 만나서 교육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올려드릴 거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뭐 상업이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교육을 충실히 또 잘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또 이제 만에 하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 학부모님 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도 교육받을 수 없고 그러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그래도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